안녕하십니까. 등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지금 녹화하려는 것은 해설지 활용법. 왜 이걸 찍냐면요. 책의 가치라는 것은 해설입니다. 문제 자체는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떠돌고, 그리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원문 같은 경우는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이걸 만들어가면서 이 문제로 표현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하는지 라는 것이 나온 게 해설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든 아니면 강사든 아니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든 이 해설지를 다 연구를 해야 되고, 이 해설지가 과외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이 해설지에서 핵심을 뽑아서 변형 문제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학생들은 틀린 문제를 답을 확인한 다음에 오답의 이유 해설 살짝 읽고, 오답인 경우에만 해설을 읽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해설지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설지는 그 문제집의 핵심 노하우고 총정리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집의 값은 이 해설의 값이기 때문에 특정 학생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책을 사야 되냐고. 해설이 좋은 책, 해설이 두꺼운 책, 그쵸? 해설을 보고 해설이 마음에 드는 책을 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해설지까지 완벽하게 읽고 이해해야 1차적인 공부가 마무리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해설지의 구조를 보면 그 문제집을 만든 사람이 의도하는 바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설지에는 비문학의 제목이 나온다거나 요점 정리가 나온다거나 줄거리가 나온다거나, 그 다음에 오답인 이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단어들이 나오고, 필요한 어법 공부에 대해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이 해설 자체가 공부하는 순서에 맞게 만들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자, 책을 구입할 때는 해설지를 보고 찾으라 그랬죠. 해설지가 충실한 것. 그러니까 해설이 없고 답만 있는 것은 사시면 안 됩니다. 자, 해설이 충실한 책이 정성을 더 많이 들인 것이고, 그 문제를 정선해서 만든 겁니다. 정선해서 골라서. 해설지에 따라 형태가 다르지만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해설지 활용법에 대해서 녹화하려고 합니다. 자, 해설지를 보시면 첫 번째 배워야 할 것은 문제의 유형입니다. 그럼 해설지에 그 문제의 기본 이론이 써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문제 유형을 구분해 준 해설지도 많습니다. 문제의 출제 원리가 뭐고 어떤 부분을 물어본다, 그 문제를 분류하는 훈련을 할 때 이 해설지 유형을 분류하고 기억할 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자, 또 문제를 상중하로 나누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형에 따라서 이 문제가 어떤 의도로 어떤 이론에 의해서 출제되는데, 이 출제 표현 방식이 한 단계 더 나가서 상중한지, 상중하 중에 뭔지, 그러니까 등급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등급 문제인지, 7등급 문제인지, 4등급 문제인지 이렇게 등급을 써주면 됩니다. 자, 낮은 등급, 3등급의 경우에는 3등급 이하의 문제는 반드시 맞아야 되고, 상위 등급이 틀렸을 때는 해설을 철저하게 연구를 하셔야겠죠. 자, 관련 심화 이론을 배웁니다. 해설지에 그 문제 내용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출제된 단원의 이름이나 핵심 단원의 관련 이론이나 이런 것들,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면 이 해설지에 지정된 단원의 이름이나 관련된 책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다른 책에 이 이론과 관련된 목차나 주의점들을 정리를 추가로 해줘야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는 정답이나 오답의 근거가 해설지에 써 있습니다. 자, 설령 이렇게 오답이 되어서 다시 풀어서 그거를 봐서 맞췄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이걸 맞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찍어서 맞춘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답의 근거들, 정답의 근거들을 여기다 써주면서 이 문제를 구성한 방식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하는 것이, 자,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에서 출발해서 해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해설에서 출발해서 문제를 분석해 보는 것도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오답의 이유만 찾지만 정답의 근거도 찾아줘야 되고, 이를 추가로 세 번째로 빠르게 찾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세 가지를 연구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답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죠?
채점을 하면서 두 번째는 이 답의 근거를 만드는, 그쵸? 그걸 빠르게 찾는 방법은 무엇인지. 자, 세 번째는 그 이론적 근거가 무엇인지. 이게 1번이네요. 1번, 2번, 3번. 이론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자, 오답 찾는 과정에서 자기 생각의 오류의 원인들은 꼭 교정해줘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 2, 3, 4, 5번이 있는데 5번은 정답이야. 근데 해설을 보니까 이유를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맞았죠. 근데 내가 2번을 체크했다면 이 체크한 이유를 꼭 써놓으셔야 되고, 이 이유를 요 2번의 해설을 통해서 완전히 제압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둘 중에서 이것도 배우고 이것도 내가 평소에 골랐던 것이라면 시험장에서는 2번을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번이 아닌 이유를 철저하게 연구해서 없애줘야 됩니다. 자, 다음에는 오답의 확률이나 함정의 원리들이 써 있습니다. 오답의 확률, 그러니까 이게 상인지 하위인지 제가 그랬죠. 등급 따라 표시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인 학생들이 이것들을 더 많이 푼다. 나랑 비교해서 내가 약한 부분과 일반적인 학생들이 다 맞추는데 내가 틀리는 경우, 이런 것들을 꼭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방식인지, 그 오답의 확률이 어떤 설계 때문에, 어떤 특징 때문에 오답의 확률이 많았는지도 꼭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결국 이 해설지를 보면서 출제자의 출제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해설지는 출제자가 자신이 출제하는 방식, 그리고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써놨다는 가장 특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요, 이렇게 어떤 내용에 대한 요약 정리를 할 때 이 흩어져 있는 문제 요약 정리하는 것보다 이 문제들의 핵심들을 해설지에다 요약 정리하는 게 더 편합니다. 해설지가 상대적으로 더 얇으니까요. 자, 해제도 있고 감상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약 정리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었을 때, 이 문제집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문제 요 해설이 있으면 이 문제의 특징을 요 해설에다 추가로 정리해서 해설만 보고 알 수 있게 한 다음에 이걸 또 밑줄 치고 정리해서 요약해서 새롭게 요약하는 종이나 노트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글 전체를 개요를 요약하거나 정리하는 것을 이렇게 요약 정리하는 핵심 문장을 찾으면 본문에다가 그 핵심 문장을 써놓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에, 아니면 비문학 같은 경우에 요 제목이 써있고 이 줄거리나 요건이 써있는데 요거를 한두 줄 정도로 요약해서 이거를 앞에 있는 문제에 위에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요, 이 윗부분이나 아랫부분에다 꼭 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주의사항이나 특징들을 요약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전체에 관련된 추가 설명이 나온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는 이 요점 정리에서 개요를 짜는데 이 두 파트가 많이 나왔다면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 한 개를 겹쳐서 이 나머지 두 파트 추가 설명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부만 보이고 전체를 보인다면 변형 문제를 만들 수 있다, 만드는데 너무 좋은 환경을 갖췄다 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해설지 자체를 교재의 또 다른 공부에는 두 번째 파트, 그러니까 앞에 문제 파트와 해설지 파트 이렇게 했을 때 문제 파트가 40%의 비중이라면 해설지 파트는 60%의 비중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자, 해설지 옆에 그 해설은 이렇게 썼는데 자신이 오답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써놓고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최대한 자세하게 본인의 오답을 일으키는 원인을 쓰고 나아가서 본인의 개선 대책도 스스로 한번 적어봐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생들이 보는 것처럼 문제를 풀어서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고 해설지랑 맞춰보고 해설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거, 그러면 이 문제를 풀었다는 것은 공부할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공부가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맞췄다, 내용을 알겠다는 것은 공부할 준비입니다. 그 준비를 넘어서 여기서 하는 게 공부고, 그거를 암기하고 정리해서 정리하고 암기하는 것은 시험 공부입니다. 정리하고 암기하는 것은 뭐라고요? 시험 공부입니다. 자, 그러니까 공부의 준비에서 끝내시면 안 되고, 또 더구나 그 공부만 하시면 안 되고
정리하고 암기해서 시험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자세하게 여러 가지를 쓴 건 아닌데요. 과목별로 또 하겠는데 일례를 들어서 과목별 특징을 써놓은 것을 보시면, 자, 해설지의 주제나 핵심 다 나옵니다. 국어 영어 같은 경우에 본문의 해당 페이지에다가 최종 정리를 해야겠죠, 나중에. 근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해설지를 분석하고 정리해두고 반복해서 암기해서 읽어 나갈 수 있어야 변형 문제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해설지에 풀이가 있으면 그 풀이와 다른 풀이가 있다면 여기다가 포스트잇으로 붙여서 이거는 A 경우에 풀이고 해설지는 B 경우에 이렇게 비교해서 확인하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수학의 풀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열, 열둘, 20절 정도 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개념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개념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개념이 뭐, 이런 식으로 과정별로 나누어서 필요한 공식이나 내가 풀이하다 막혔던 부분은 여기다가 이 부분에서 이런 계산에 주의, 이 부분에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세로함, 이런 식으로 이 해설지 자체에다가 내 생각, 계산, 수학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이게 1차 오답 정리입니다. 1차 오답 정리를 하고 다음에 이 중에서 이것들을 요약해서 한 줄 정리로 하는 2차 오답 정리를 하고, 그래도 못 푸는 것들은 전체를 다 써주는 3차 오답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영어 합수를 마치면 영어를 봅니다. 근데 영어 해설을 한글로 비문학 독해처럼 쭉 나누어서 읽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세 문장 내지 네 문장, 세 단락 내지 네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락과 이 단락의 관계, 이 단락과 이 관계, 이 단락의 관계, 여기에 대한 핵심어만 이렇게 찾으시는데요. 이 핵심어, 골라놓은 핵심어 중에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연결하면 주제가 되는구나 하고 도식화까지 생각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해설지 어려운 단어 옆에 내가 몰랐던 단어니까 다 몰랐던 단어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몰랐던 단어가 있는 문장들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이게 영어의 문제인지 혹은 언어적인 문제인지 그 내용을 배경 지식을 몰라서 못 푼 문제인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총 정리로 해설지 활용 단계를 보시면, 첫 번째, 문제를 풀고 1차로 채점을 합니다. 맞은 것만 동그라미 치고, 뭐 동화생 같은 경우는 틀린 거 이렇게 긋는 거 싫어합니다. 틀린 것을 다시 풉니다. 그럼 2차로 풀어서 맞힌 것들은 세모를, 동그라미를 2개를 칩니다. 근데 또 한 번 더 풀 수 있죠. 3차에서 맞히면 동그라미를 3개를 칩니다. 동그라미가 많을수록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1차에 틀렸던 요 두 번째에 맞췄던 거는 간단하게 한 줄 정리. 자, 3줄짜리는 간단하게 2줄 정리. 또 네 번째에 맞췄던 건 간단하게 5줄 정리. 뭐 이런 식으로 4줄 정리. 이런 식으로 점점 오랫동안 못 풀었던 것은 자세하게 설명하면 그만입니다. 자, 여기에서 1차 답안을 했을 때 2차도 선택, 2차를 돌렸는데 또 틀렸으면 그 이유도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해설지를 확인하면서 틀린 거를 모조리 맞는 것으로 다 바꿉니다. 이렇게 선택지, 내가 오답이 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문장에 맞는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거를 전부 다 고쳐서 맞는 문장으로 다 바꿉니다. 그런데 이걸 바꿀 수 없는 건 차라리 지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의 수준을 중저 9단계로 9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문제의 유형과 배경 이론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전체 내용과 관련된 해제 설명들을 다 읽고, 자, 주제를 바탕으로 이걸 다 요약해 하셔야 되고, 이 요약한 거를 본문에다 적어 주셔야 되고, 그 선택지 각각의 하나의 함정을 쓰는 문구, 표현하는 방식, 문구까지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 틀린 것들을 통해서 학습의 개선 대책이나 다른 곳에 확인하고 적어야 할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적어 놓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해설지를 할 때 해설지의 오답 수정하고 이런 것까지 거의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하죠. 근데 이렇게 문제의 수준을 구현한다던가 유형이나 배경 이론에 대해서 확인한다던가
뭐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 공식이 있으면 이렇게 목차식으로 이런 거에 이런 유형 하면서 자꾸 단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배경이론도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 전체에 관련된 설명이나 해제를 보면서 이렇게 변형되지 않을까 하고 자꾸 써보셔야 되고, 이렇게 변형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자기가 본인이 해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주제박상 핵심을 이것들을 전부 다 요약해갖고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 본문에다가 적어두셔야 되고, 그러면서 이 본문의 선택지들을 하나씩 보면서 각기 함정이나 표현, 문구도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종합적으로 자신의 학습 개선 대책이나 추가로 공부해야 할 사항들을 따로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should의 용법에 대해서 SHOULD인가? should 갑자기 생각나네. SHOULD 맞죠? SHOULD should의 용법을 확인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확인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이런 것들을 포스트잇으로 붙여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것처럼 실제적으로 해설을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한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해설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조하기 위해서 해설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 자, 목차, 그 다음에 해설, 이렇게 보면 해설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변형 문제는 해설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